안녕하세요. 네, 분양 코칭 TV의 최진호 본부장이고요. 분양의 정석의 박정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본 분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경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4년 동안 이제 전업 투자로 활동을 했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매수, 매도, 뭐 경매 낙찰, 그리고 임대차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는 100건 정도. 와, 100건이나. 지금 네. 직업은 분양 상담사 팀장이시잖아요. 예, 아름다운 동행에 소속돼서 네. 본부장님 밑에서 3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직업은 분양 상담사지만은 투자 경력이 그만큼 있으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로서 네. 지금 분양 시기가 네.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분양 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분양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지만 앞으로 1년 정도는 어느 현장이 됐건 분양 현장은 어려울 거다. 1년? 예, 1년 정도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딱 예.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금리가 네. 일단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예, 예. 근데 우리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금리가 너무 예. 높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기 예. 때문에. 이슈가 많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타이밍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올 거다.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네. 먼저 올 거다.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하셨을 때는. 네.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이 네. 일단은 투자금이 작아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은 네. 투자금이 네. 작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네. 서울에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들어가고 네. 이제 뭐 지방 이제 소도시에 네. 이제 투자금이 5천만 원이다. 네. 하면 당연히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같은 투자금이면 더 좋은 지역. 그쵸. 그리고 같은 지역이면 더 적은 투자금. 그쵸. 이게 투자에서 주거용 부동산 갭 투자죠. 갭 네. 투자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투자금이 작아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작으려면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하락장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청해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쵸. 매매가는 일단 지금 많이 내려왔고 계속 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투자금이라는 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 차이 금액이 이제 그렇죠. 투자금이 되는데 네. 매매가는 내려오고 있고 전세가는 가만히 있거나 전세가가 올라와주면 이게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럼 투자금이 엄청 작게 되잖아요. 그쵸. 투자금이 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건데. 타이밍이 나오는데 조건이 좀 붙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내려오고 이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려면 네. 금리 자체가 금리랑 많이 낮아요. 조건이. 예, 왜냐하면 똑같은 전세 보증금 5억이라고 하면 네. 금리가 뭐 5%일 때랑 2%일 때랑 이자가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세 세입자분들은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이제 세입자분들이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붙으면서 투자금이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그런 조건이 더해야지만이 투자 타이밍이 나온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왜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먼저 타이밍이 나오냐면 네.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와야 투자금이 작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고 네. 그냥 이 방향성만 꺾여도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예. 타이밍을 잡는 방향성을 말하는 예,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가는 순간, 예, 바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월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월세 수익이 순수익이 이자를 내고 나서 남는 게 순수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꺾여도 그때부터 월세 수익이 바로 바뀌거든요. 예, 꺾이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월세 순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와야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주거용은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와야지만이 네. 타이밍을 줄 수 있다. 이걸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많이 내려오기 전에 네. 올라가다가 꺾이는 순간부터 투자 타이밍이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 그 네. 타이밍이라는 게 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좀 겁도 나잖아요, 사실. 그쵸.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그쵸.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는 분양 상담사다 보니까 분양 현장 중에서 완공 시기가 많이 남은 거. 아, 중공 예. 시기가 예. 많이 남아있는 거. 거기에 더해서 중도금 이자를 100% 지원을 해주는 현장. 아, 거기에 중도금 예. 이자도 100% 지원을 해주는 곳. 완공 시기는 최소한 2년 이상 남아야 되고, 예, 3년 이상이면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은 베스트. 그 안에는 금리가 꺾이고 조금 내려간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가 됐건 어떤 상업시설이 됐건 네. 현장이 이제 저평가된 현장이에요. 네. 가격도 괜찮고 한데 만약에 완공이 3년 뒤다. 네.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금리가 꺾여버리면 네. 전매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월세 수익도 괜찮은 현장이다 네. 하면 금리가 안 꺾여도 잔금하고 그쵸, 월세 그쵸. 내면 대출이자 내면서도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월세 수익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꺾일 때까지 또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현장을 고르는 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 상담사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장, 네. 그리고 내 고객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현장. 네. 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해봤으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 이런 현장을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주거용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상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투자를 지금까지 100건 이상 해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뭐 잡아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뭐다?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의 분양 현장,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새마역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영상이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 현업이 이제 TM 조직의 팀장을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TM 관련된 실무 노하우 관련된 주제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분양 상담사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TM에 대해서 궁금증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